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뭐 전동기 뭐 용량, 그리고 뭐 발전기 용량 뭐 이런 거 공식들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효율을 뭐 위에 곱하는지 밑으로 나누는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싹 다 나오는 거 싹 다 20개년 안에 나오는 거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다들 공식 보시면 결국은 전력을 구해야 돼요. 전력. 그래서 전력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예, 전력의 단위가 이렇게 와트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와트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줄 나누기 세크 요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이 줄 나누기 세크가 뭐냐면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물리 시간 때 뭐 또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일률이라는 거예요. 뭐 몰라도 됩니다. 일률이라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T분의 W, W는 일이고 T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가 되는 거예요. 줄 나누기 세크. 어쨌건 간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식을 유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W라고 하는 친구는 일이잖아요. 일은 뭐예요? 어,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t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은 뭐예요? F는 ma. F는 ma.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kg에 중력 가속도 a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거죠. 이게 뭐 뉴턴의 제2법칙이잖아요. 가속도 법칙.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량에 한글로 적을게요. 질량에다가 단위는 킬로그램이 되겠죠. F는 ma니까 가속도. 자, 그런데 그 중력 가속도는 얼마예요?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맞나요? 요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 보시면 9.8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뭐다? 중력 가속도를 뜻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힘이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뭘 해줘요? 거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미터 이렇게 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뭐다? 뭐로?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밀도가 뭐냐면은 밀도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피분의 뭐가 된다? 질량이 되는 겁니다. 질량. 음. 우리가 뭐 양수량 보시면은 뭐 미터 3승 퍼 세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 미터 3승을 꺼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양변에 부피를 곱하면은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자, 밀도에다가 부피 이렇게 될 겁니다. 단위는 어떻게 돼요? 미터 3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고요. 이거는 쓰고 올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단 펌프용 전동기 용량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펌프용 전동기면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밀도에 물의 밀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물의 밀도, 자,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자, 얘는 뭐다? 1000 단위는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우리가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요 정육면체에 물을 가득 담았을 때 얘의 무게가 얼마다? 1000kg이구나 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공식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을 좀 옮겨놨죠, 위치를.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시간분의 부피를 뭐라고 한다? 양수량 Q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밀도, 물의 밀도를 넣어줄게요. 1000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피 시간은 Q가 되겠죠. 맞죠? 시간분의 부피는 다시 Q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9.8 이렇게 되고요. 자, 거리는 우리가 H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단위가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와트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와트로 시작했잖아요. 와트가 되는 겁니다. 와트가 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공식을 할 때 우리가 킬로와트 단위로 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천이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로 바뀌면은 천이 사라지죠. 그러면은 9.8 QH의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효율을 나눠줘야 되는 건데 왜 효율을 나눠줘야 되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발전기는 또 곱한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발전기라면은 자, 효율을 어떻게 해줘요? 이탈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야, 전동기라고 하면은 이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효율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우리가 효율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는 친구는 애초에 어떤 거예요? 우리가 뭐 동력을 넣어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맞죠? 발전기니까. 자, 그러니까 뭐 기계적 에너지를 넣어주어서 어떤 동력을 넣어주어서 우리가 얻는 전기 에너지를 얻는 놈이 뭐다?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기계적 에너지, 출력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전동기는 반대잖아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면 기계적 에너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동기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넣었더니 기계적 에너지가 나오는 친구가 뭐다?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발전기라고 하면은 입력이 뭐예요? 기계적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뭐예요? 전기적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기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다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효율, 자, 여기는 발전기죠. 그러니까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계적 에너지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효율을 어떻게 해줘요? 곱해야 뭐가 나와요? 그래야 전기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발전기에서는 뭘 해줘야 된다? 효율을 곱해줘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은 전동기는 어떻게 돼요?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전동기는 반대로 입력이 어떻게 돼요? 전기 에너지를 넣어줘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분의 기계 에너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항상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돼요? 효율과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를 효율로 나눠줘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발전기는 효율을 곱해야 되고 전동기는 효율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8QH에다가 효율을 곱하면 발전기 공식이고 효율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전동기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펌프용 전동기, 뭐 발전기 해볼까요? 발전기. 일단 뭐 발전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발전기. 발전기는 P는 9.8 그리고 Q, H, 이타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는 당연히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방금 유도해낸 펌프용 뭐죠?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 P에다가 뭘 해줘요? 9.8 QH 해준다면 어떻게 해준다? 아, 이렇게 효율을 나눠준다는 거죠. 또 다른 공식이 있죠. 뭐가 있어요? 6.12에 효율을 나눠주고 9.8이 아니라 그냥 QH가 되는 거죠. 근데 두 개씩 차이가 뭐예요? 이 Q 값이 다르겠죠. 왜? 여기서의 Q는 뭐가 돼요? 미터 3승 퍼 세크가 되고 여기서의 Q는 뭐가 돼요? 미터 3승 민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이거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자, 왜?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된다? 60을 나눠주면, 그러니까 60분의 1을 곱해주면 뭐예요? 오른쪽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공식을 왜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단위 환산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죠. 권상용 전동기도 있습니다. 권상용 전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예요. 여기서 권이 그 돌돌 가라 말다의 권이거든요. 상은 당연히 윗상자. 그러니까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을 돌돌 감아 말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애들.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공식이 어떻게 돼? P는 9.8에 W, V 그리고 뭐 효율 이렇게 나눠주죠. 왜 이래? 자, 그래서 이 W의 단위가 중요하죠. 뭐예요? 톤입니다. V는 미터 퍼 세크죠. 자, 그런데 얘랑 같은 게 또 뭐 있어요? 아까랑 똑같죠? 6.12 이타의 W V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당연히 미터 퍼 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유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시간분의 아까 그 공식이죠. 거리가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질량 킬로그램. 얘는 바로 나옵니다. 9.8에 미터 퍼 세컨드가 V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얘 단위가 뭐예요? 와트죠. 맞죠? 그럼 얘가 킬로와트가 되려면은 요 질량의 단위가 톤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와트가 킬로와트가 되려면은 질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면 돼요? 톤으로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톤으로 바꿔줘야 돼요. W 다시 9.8 이 질량이 W가 되는 거죠. V 되고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 W는 뭐예요? 단위가 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얘를 전동기니까 효율로 나눠준 애가 저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뭐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이런 거 있나요? 에스컬레이터? 전동기? 얘는 공식이 권상용 전동기랑 똑같죠. 권상용. 왜냐면은 사람을 어쨌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이 똑같아요. P는. 근데 뭐 책에는 뭐 얘를 G라고 나타냈던 것 같은데 맞죠? G 그러니까 W를 G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V 하고 뭐 효율 이렇게 이렇게 나눌 겁니다. 맞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인 뭐 세타 이 값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세타 그리고 뭐 승객 유입률 뭐 이런 것까지 승객 유입을 뭐라 한다 뭐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요거 사인 세타는 왜 곱해주냐면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어쨌건 간에 뭐 사람을 운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에 있던 사람을 어디로 움직여요? 여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은 실은 벡터가 아니라 FS인데 요때 힘의 방향과 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같은 부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F 내적 S입니다. 그러니까 FS 코사인 세타예요. 실제로 얘가 결론은 뭐예요? 자, 지금 여기를 세타로 할게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요 길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전체 간 거리에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죠? 전체 간 거리에 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여기서부터 위로 올렸어요. 이제 결론만 보면은 여기에서 그냥 여기로 올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 거리에서 얘 거리 뭐 거리를 x로 할까? x에서 x 사인 세타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만을 곱해줘서 요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에스컬레이터니까 이 직사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공식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그냥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 6.12 이타 분의 g v 뭐 사인 세타 베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v가 왜 v 다시가 미터 퍼 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출문제에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6120 이타 분의 뭐라 되어 있어요? g v 뭐 다시 사인 세타 베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요때 요게 또 g가 달라요. 왜? 여기에 g는 전부 다 그 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g는 뭐예요? 여기 밑에 6120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요 g는 또 킬로그램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다 같은 공식인데 이거를 뭐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전열기 요것도 아마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전열기. 그래서 전열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게 아니야. 말 그대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 효율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효율이 뭐예요? 그러면 입력을 뭘 넣어줬어요? 전기를 넣어줬죠. 전기를 넣어주고 출력이 열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화학 시간에 예전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열은 CMT다, Q는 CMT다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뭐 시멘트다 이렇게 외웠던 뭐 기억이 나거든요. 학생 때. 그래서 CMT 여기서 중요한 건 이 T가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 온도 마이너스 처음 온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C는 뭐냐? C는 그 비열이 되는 거예요. M은 뭐다?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선 당연히 우리가 물의 비열을 사용을 합니다. 물의 비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1g을 1도 얼리는데 드는 열량, 1칼로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 단위가 1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곱했어요? M과 온도를 곱했으니까 킬로그램과 도씨가 날아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단위가 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출력 열을 적었어요. 그러면은 밑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위가 얘가 뭐가 돼야겠어요? 얘도 킬로칼로리가 되어야지 딱딱 아다리가 맞겠죠. 그래야 킬로칼로리 날아가서 단위 차원이 없어지니까 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PT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왜 PT예요? PT가 우리가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가 1주를 0. 약 24 칼로리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안 외우셔도 되는 게 뭐냐면은 계산기 뒷뚜껑에 나와 있어요. 계산기 FX570 기준으로 Shift 8 누르시고 번호 39번 누르시면은 1주를 1주를 바꾸는 게 있어요. 칼로리로. 거기에 대입해 주시면은 요거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1줄이라고 하는 것은 1와트 곱하기 1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식의 이 t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의 단위는 원래 이제 와트 곱하기 시간 초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뭐로 바꾸겠다? 킬로 와트 시 이렇게 바꿀 거예요. 킬로와트 시. 그러면은 자, 와트를 킬로로 바꾸기 위해서 1000을 곱해야 되고요. 초를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300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그렇게 해주면은 1 킬로와트 시가 나오고요. 자, 우변에는 1000을 곱하고 3600을 곱하면은 86,400 킬로, 그러니까 86,000 뭐 칼로리 이렇게 나올 거예요. 86,000, 8, 6, 뭐 4, 0, 0, 0 요런 칼로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를 킬로칼로리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는 0.23은 얼마거든요. 그래서 킬로칼로리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킬로칼로리. T는 뭐가 돼요?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이 t는 뭐가 돼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Wh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860만 곱해주면 얼마예요? 860만 곱해주면은 킬로칼로리 단위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펌프용 정도기에서 뭐 여유계수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맞죠? 여유계수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K 곱해주시면 돼요. K 이렇게. 맞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뭐가 있다. 디젤 발전기. 좀 많습니다. 오늘. 예, 그냥 뭐 여러분들 공식만 띡띡 할 거면은 제가 뭐 촬영 안 했겠죠. 그래서 디젤 발전기 효율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mH분의 860P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mH는 뭐예요? 우리가 디젤 발전기에 연료를 넣게 됩니다. 연료를 넣게 되죠. 그래서 얘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구합니다. 이것분에 860PT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얘가 뭐다? 킬로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젤 발전기도 뭐예요? 결론은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연료를 넣어서 입력이 뭐예요? 입력이 연료고 출력이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딱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M이라고 하는 친구가 킬로그램으로 주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이 H, 그러니까 열량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가 남는 거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찍었습니다. 풍력 발전기 공식이죠. A 이게 V 삼승이었나요? 요렇게.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풍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유도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와트는 줄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맞죠? 요것씩 하나랑.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요거 두 개만 알면 여러분들 공식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풍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줄 퍼 세크예요. 줄 나누기 세크예요. 그럼 줄은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이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요 단위가 뭐예요? 줄이라고 했죠.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요 위에 그 자세한 거는 여기 걸어 드릴게요. 여기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을 뭐로 나눈 거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밀도가 주어질 거예요. 밀도. 그리고 단위도 주어져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금방 풀 수 있어요.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 질량은 뭐가 돼요?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분의 1에 질량 대신에 뭘 넣어준다? 밀도 곱하기 미터 3승이니까 그냥 거리로 나타내도 되죠. 거리에 3승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리고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까요? 자,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분의 거리 3승이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하나는 얼마예요?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걸 나타내는 거 2분의 1에 밀도에 시간분의 거리 하나는 속도가 되고 그럼 남는 게 거리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거리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거리고 얘가 거리면 어떻게 돼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예요? 2분의 1 밀도를 로로 표시하고요. 속도는 면적은 A, 속도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단위가 뭐예요? 와트에 와트.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와트예요. 근데 문제에서 킬로와트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위 환산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뭐 이건 여담인데 이게 필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실기에는 안 나오는데 뭐 양수 발전기 뭐 이런 거 질문 있으면 왜냐면 발전기인데 이렇게 공식이 이렇거든요. 효율이 왜 밑으로 내려가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러니까 양수 발전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뭐 상부에 댐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부에 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차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발전기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런데 밤 되면 어떻게 돼요? 밤 되면 전력을 잘 안 쓰잖아요. 전기를 잘 안 쓰니까 남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전력을 생산하고 밤에는 좀 남으니까 그 전기로 여기 올리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올리는 게 뭐예요? 전동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리는 낮에는 발전기지만 밤에 심야에는 전동기로 쓴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동기의 효율 뭐 이렇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동기인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내려간 거예요. 예, 요건 다 끝났습니다. 정리는. 그래서 갑자기 또 설명을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디젤 발전기 공식을 저렇게 가르쳐 줬죠. 네, 그럼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디젤 발전기 그 뭐 책 보시면은 뭐 860 뭐 T 코사인 세타에 BH에 뭐 효율 두 개 곱해져 있죠. 뭐 효율 뭐야?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야, 이거 뭐냐? 전부야 너랑 가르쳐 준 게 다르지 않냐는데 이거랑 같은 거예요. 예, 왜 같아요? 자, 이거 효율에 관해 나타내 볼게요. 효율. 이렇게 되죠. 이타 곱하기 이타 그냥 효율 곱해주면 되죠. 맞죠? 그러면은 860pt 코사인 세타 나오는 거 맞아요? 밑에는 뭐가 돼? BH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860 PT 맞죠? 근데 코사인은 뭐예요? 여기에서 P는 뭐겠어요?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니까 뭐가 돼? 유효전력이 되니까 결국 860 PT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BH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뭐예요? M을 얘기한 거예요. M인데 B로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H는 H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식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제가 아마 여기 기사 실기에 있는 건 다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